하늘처럼 그려놨다 이렇게. 이 용두란 말이에요. 용이고 용의 머리인 거지. 그렇죠? 단청 그래는. 자, 그 다음에 영남제일로인데 아까 그 벌써만 드린 거고, 단청은 이게 금단청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 보면 항상 우리가 단청을 이렇게 할 때 이런 이제 기둥은 이제 기둥 3구부터 단청이 시작하는데 이 들보나 이런 거 보면 좌우 끝한 문양이 똑같아. 요 문이나 요쪽에 있는 무늬는 대칭이야. 대칭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무늬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져요. 그럼 요 끝에 요렇게 무늬를 넣는데 요거는 이 나무로 보면 끝부분이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끝.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그리는 문양을 머리초를 그려놓고 이 사이에 이 공간에 그림이 뭐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개풍이라고 그러는데 개풍에 문양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금단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단청 하면 금을 박는 단청이 아니고 비단금자야. 비단은 항상 무늬가 다채롭듯이 다채로운 무늬를 넣은 아주 고급한 단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참 불교 정가가 안타깝게도 여기는 뭘 무늬를 넣었는데 이 뱃바닥이야. 이 배. 대들보의 뱃바닥이야. 뱃바닥에 선만 그어놨잖아. 그죠? 네. 만약에 여기 선도 꺾고 여기도 선을 껐다면 이거는 양쪽에 머리초가 있고 여기 무늬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선만 이렇게 꺼놨다면 이게 모로단청이라는 모로단청. 모로. 그런데 여기는 문양을 넣고 여기는 뱃바닥에 선을 넣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큰 절에 가면 뭐 대웅제 있는 강락절은 여기서부터 그냥 사거리 무늬를 막 빼곡하게 넣어요. 금단청. 그 금단청의 문양의 어떤 질이나 수가 아주 높은 거를, 그죠? 가전 금단청. 그 다음에 일반 금단청보다 좀 저기 떨어지는 단청, 금단청을 을금단청. 을간이 할 때 써요. 을금단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로단청, 을금단청, 금단청, 가전 금단청. 이런 순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단청 밑에 있는 게 모로단청이잖아요. 그죠? 모로단청. 모로단청 특징은 머리초 사이에 이렇게 긋기만 하는 거예요. 긋기. 요 끝에는 무늬를 넣고 사이에는 긋기만 하는 거예요. 선을 꺼서 넣으면 모로단청. 어떤 거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기둥을 한번 보시면 기둥을 보면 기둥은 여기에 기둥 머리 부분에만 저 뭔가 커튼을 뭐 감아놓은 것처럼 문양을 표시해놨죠. 이렇게. 옛날에 단청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왕궁 같은데 아주 비단청 같은 거 가지고 착 쳤다가 감았다가 기둥에 감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기둥에 입힌 옷이라고 두 글자로 하면 주의라고 그러죠. 주의. 오른자. 자, 그런데 여기만 그렇고 이 밑에는 그냥 붉은색으로 쭉 밑에가 쳤거든. 그냥 한 색깔로 붉은색으로 그냥 치잖아요. 저거를 가칠단청이라고. 여러분 어디 가보면 그냥 붉은색이나 녹색이나 한 가지 색으로 가지고 그냥 쭉 칠만 해놔서 선도 없고 그게 제일 낮은 단계의 단청. 무슨 단청일까? 가칠단청. 가칠단청보다 위에 게 뭐겠습니까? 선을 긋는다고 했죠? 걷기단청. 걷기단청에서 한 단계 머리 조정하고 하면 모로단청. 모로단청 후에 금단청인데 금단청은 다시 제일 낮은 수준의 금단청이 을금단청. 제일 고급한 단청이 가전금단청. 가전 양념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양념을 넣는 가전 양념을 하듯이 가전금단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데는 단청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민간의 뭐 정부적인 단청을 안 하니까. 자, 요거에 어디 있냐면, 영남로의 대루도 큰 건물이 지금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사각형이니까.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모서리에 있는 공포는 제일 복잡해. 왜냐면,
사각형으로 생겨 먹었으니까 이쪽 면이 여기서 만나죠. 또 이 추녀 방향으로 이렇게 또 하나 만나. 그러면 공포가 세 방향의 공포가 여기에서 짜여야 돼. 여기 보면 이쪽에서 오는 놈 쭉 뻗어나가고 저기서 오는 쫙고 사이에 45도 반이 생겼어. 그래서 세 개의 보통은 한 방향으로는 이렇게 세서가 있으면 되는데 요 모퉁이에는 세 방향의 공이 복잡하게 짜여야 돼. 그래서 기공포라고 하는 게 요렇게 짜이는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숙련적으로 저렇게 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렇게 짜고 나면 뭐든 고급해 보이고 장식적이 되는 거죠. 상당히. 자, 여기서 분명히 출목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주심이 있고 한 단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출목. 요런 게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나와서 이게 결부가 되면 이출목. 그러면 이게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외자를 붙이고 안쪽으로도 나올 수 있어. 안외자 써서 내 일출목, 내 이출목. 그래서 나중에 혹시 표충사의 대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요거는 출목이 몇 개 나왔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기공포 똑같은 거고, 넘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세 개가 겹쳐진 있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겹쳐진다네. 근데 여기다가 세 방향에다가 이런 거까지 한 더 넣어가지고 조금 복잡한데 사실 기본은 세 방향에서 오는 것이 이게 추녀입니다. 추녀인데 추녀 끝에 보면 뭔가 기면허가 하나 들어가 있고 기와인데 하나의 기와를 붙여놨죠. 왜 이래 해놨나 하면 이게 추녀입니다. 추녀. 집에 45도 방향으로 지붕을 딱 받아주는 건데 얘가 만약에 여기 부연이 없으면 여기서 처마가 다 끝나야 돼 이렇게. 근데 부연이라고 하는 걸 다 대놓은 거야. 이쪽도 있고 이쪽도 부연을 대놨으니까 이 부연을 대놓으면 이게 쭉 나와 모양이 안 나잖아. 그러면 요처럼 한 단 올려야 되죠. 그죠? 한 단 올렸지. 그러면 요게 기본 추녀고 요게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그래서 추녀와 사례가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제일 먼저 튀어나간 데인데 비바람을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잘 썩죠? 그래서 요게 기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부어서 딱 박아놔. 그러면 거기에 나무 표면에 물이 잘 안 들이치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형상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이 건물의 권위와 위엄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태평화라는 거 아시죠? 태평화. 절에 가면 많이 쓰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런 게 다 옛날 수법들이야. 이렇게 오는 배가 쫙 부연이 오다가 싹 깎여서 이렇게 올라가죠. 요새 전시를 잘 못해. 싹 깎여서 이게 보이죠? 밑바닥만 딱 오면 어떻게 깎았나 보면 이 전부 석가래들도요. 배를 다 후려놨어. 그러니까 요새는 목수들이 이제 뭐 대충 좀 일하는 걸 줄이고 뭐 적당히 하려는데 옛날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보면 이런 걸 전부 다 여기를 조금 날렵해지고 또 이게 너무 석가래가 앞에서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옆으로 이렇게 크면 후하게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요 동그랗게 만드는 것보다는 폭은 적고 높이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경쾌하게 보이기도 하고 밑에서 보는 사람한테 이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걸로면 일이 많이 되겠죠. 요새는 왜 그냥 둥그렇게 해가 뚝뚝뚝 잘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잘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손으로 기계도 움직여야지 돼. 사람이 해야지. 그냥 기계를 또 걸어 놓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봐서는 손으로 하는 것이 각광받습니다. 자, 선자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냐면 이 추녀잖아, 추녀. 추녀에서 이쪽 석가래에서 요 사이에는 석가래가 약간씩 부채살을 펴놓은지 약간 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이런 부채를 쫙 펼쳐놓은 것처럼 석가래를 걸어놨다. 선자는 무슨 뜻이냐면 부채 선자에 그냥 자자는 우리 공자듯이 이런 발음상 넣어놓은 거예요. 선자 석가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쭉 이렇게 펴놨는데 요 추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요 사이에 이렇게 펼쳐놓고 반대쪽 요쪽에 또 그런 식으로 펼쳐놨어요. 이게 고급한 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요거는 아까 용두고 용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추녀 요 기둥 안쪽에 요 추녀 안쪽에 보면 요렇게 밖에서는 선자가 아예 알겠지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여요. 이게 속에서 위를 쳐다본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저기 가리킨 이게 뭡니까? 추녀죠? 이 추녀입니다. 저것이 밖에 나간 거고 이건 안쪽, 건물 안쪽인데 그 옆에 석가래가 착착착착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꼭지점이냐? 여기가 꼭지점에서 부채를 쫙 펴놓은 것과 같은 느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지어요. 그냥 추녀 놔두면 여기 탁 이렇게 옆 뚝뚝 일정한 간격으로 석가래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 있잖아요. 방신이 있어. 뭡니까? 남쪽을 지키는 주자, 북쪽을 지키는 현무, 동쪽을 지키는 청룡, 서쪽을 지키는 백호. 지금 현재 이거는 동쪽 편인데 동쪽의 선자 석가래 바닥에다가 뭐를 그려놨습니까? 청룡을, 방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방신이 이 또한 이 방신이 선부로 해서 이 대루를 신성하게 유지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영암로에 그 사방신을 다 그려놨어요. 자, 아까 기면화반인데요. 이건 좀 더 뚜렷하죠. 네. 자, 그 다음 능파각인데 능파각은 아까 우리가 영암로 대로에서 본 것과 달리 이렇게 입공세서가 있는데 입공이 하나, 둘 있잖아. 그럼 몇 입공이요? 이입공. 그런데 출목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건 무출목 이입공. 출목이 없다. 무는 없을 무. 출목이 없는 이입공식. 그 다음 봉두는 아까 영암로에도 있었죠. 근데 영암로 대륙이 훨씬 좋았지. 조각이 조금 솜씨는 떨어져도 저게 당모이 같은데 용어상으로는 봉두, 봉황의 머리라는. 그래서 그게 뭐를 꾸미냐 하면 이게 대들보거든. 대들보 머리에다가 만약에 이게 봉두가 없다 하면 모양이 좀 빈약이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장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오면서 이렇게 sak이 이렇게 하고 이 생명의 기운들이 저렇게 받아서 어디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생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냥 하나의 문양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의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뭔가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이나 기운을 이 건물에 단청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고요. 자, 능파각을 보면 이 들어가는 쪽 여기가 마르고 나머지 두 칸은 온돌방인데, 그죠? 여기에 보면 이 앞쪽으로 저 강 쪽으로는 좁은 택칸이 하나 있고요. 택칸이 있고 여기도 택칸이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대칭이 대칭이죠? 그럼 여기는 막아놨고 막아서 방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마루로 오픈해놨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하반이 여기 보이죠? 여기 하반이 보이죠? 입공과 사이에는 하반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반이 올라가 있는 요 횡으로 가는 부지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방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을 다 세워놓으면 목수가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우리는 서양식 목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기둥을 초석 위에 이렇게 턱 세워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목조집을 치면 이런 밑에 기둥을 받쳐주는 우리말로 하면 초석 같은 걸 놓고 철물로 요 기둥을 딱 잡아 이게 안 넘어가게. 우리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축축돌 위에 그냥 기둥을 턱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고 지붕의 하중 무게로 딱 눌러가지고 집이 틀어지지 않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서양식 구조를 배운 사람들이 한옥이 불안정하다 이거야. 이거를 기둥을 잡아놔 안 놓고 하면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옆에서 이게 벽에 바람이,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밀면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균형을 잡아놔서 안 넘어가. 왜냐면 대표적으로 동호사에 가면 입구에 일주문이 있어. 일주문이라는 거는 기둥을 하늘로 놓고 쫙 세워놓은 거야. 보셨어요? 조개무이, 이 다른 말로 조개무이라고 하는데, 그 수백 년 됐는데, 그게 보돌인데, 아직까지 안 넘어. 내 키보다 조금 작은 이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크게 덮어가 해놨는데, 우리 생각하기에 기둥이 앞뒤 대칭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은 딱 해놓고 지붕을 큰 지붕 덮어놓고, 그 위에다 공포도 다포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우리는 그 위에서 누르는 힘 가지고 지붕의 무게로 지탱을 하는데, 다 그래. 어디든지 지붕이 그냥 도로에 올라앉았지, 뭐 고정이 되거나 못을 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고, 여기 석결은 돌계단인데, 여기에 지금 있는 돌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능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결이죠, 물결. 이 밑에 남천강의 물결을 베고 있는 집. 침유각도 뭡니까? 베개의 침자 아닙니까? 물결을 베고 있는 집. 그러니까 이 능파나 침유나 다 여기가 남천강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저렇게 좋아했던 물, 자연의 순리, 그것을 하나는 능파로 표현했고, 하나는 침유각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해서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아쉬운 것은 영남로 앞에 분수가 있어요. 영남로 앞에 그 강에 분수를 만들어 놨잖아. 분수는 순리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물을 밀어서 위로 올려서 떨어뜨리는 건데, 동양에서 보면 물은 벽을 타고 내리는 거는 돼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은 당연히 정상적인 건데, 에너지를 이용해서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분수는 영남로 경관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건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해놔서 내가 그러고 그게 문제가 됐나면, 올리면 바람을 타고 전부 영남로 좁아요. 그러니까 영남로 석가래가 빨리 상해. 단층도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지금은 요새 잘 안 할 건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순리가 안 맞는 거거든. 거기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면 되는 거지. 그것이 분수를 올리려면 다른 데다 올려야지.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침유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침유각인데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하니까 여기 보면 기단의 높이가 여기하고 이쪽은 계단 높이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 경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저런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전부 다 평평하게 밀어가지고 한옥을 다 짓는데, 있는 지형을 최대한 살려야 되기. 여기 보면 여기 놓고 여기 이렇게 낮게 그대로 두었잖아요. 건물이 있는 데만 이 변화를 준 거고. 자, 뒤쪽의 모습이고요. 침유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가까이 앞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이게 보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보고 난 뒤의 모습. 조금 아쉬운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둥의 굵기가 좀 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약간 가늘어 보이죠? 이 전체 높이에 비해서 이 앞에 기둥.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둥근 기둥하고 각 기둥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집에서 보니까 요 둥근 기둥이죠? 그 다음에 둥근 기둥이죠? 그래서 둥근 기둥은 우리가 원주 또는 우리말로 하면 두리기둥이에요. 두리기둥. 그 다음에 각주. 그래서 주변에는 외곽에는 전부 다 원주를 쓰고 온돌방 전면에만 각주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시기가 올라가는 거야. 자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자를 보면서 기둥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그 변화가 달라지는 그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온돌방이 있고 가운데 한 칸에 마루가 있고 온돌방이 있고 앞에 태칸이 있는데 조금 가늘어 보여 지금. 응?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막혀있지 않고 트여 있으면 사람이 시각적으로 볼 때 더 휑하니 보입니다. 그럼 저럴 때는 벽이 안 쳐질 때는 조금 더 기둥의 굵기를 굵게 해야 더 덜 가름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추녀가 있고 부연이 있는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연 한번 보세요. 거의 가공이 안 됐어요. 아까 그 우리가 저 대로에서 본 거하고 그냥 막대 같은 거 갖다가 꽂은 거 안 같아요? 느낌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지면 요새 한 거니까. 다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거지. 다 이런 게 모로단지만, 모로단지. 그냥 끝에만 하고 여기는 가실단지만 했잖아요. 예, 문양이 안 넣었죠? 이건 주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오는 공토가 이렇게 튀어나갔고 이쪽으로 오는 게 튀어나가게 두 개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영남도 대로는 가운데 여기도 하나 있었으니까 세 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게 다 운문, 구름 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새겨 놓은 건데 요게 연한 녹색처럼 보이는 거는 우리가 용어로 내록 노인 노자에다 이를 쓰는 뇌자매 뇌 내록이라는 색깔인데 요새 말로 하면 녹색이라는 거죠. 녹색이라는 색깔을 썼는데 색깔이 이제 톤이 약간 많이 퇴락된 같은 느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안에는 이 건물은 크지 않은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대들보가 있고요. 대들보에 종보가 있고 종보의 요 삼각형 모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다리꼴 모양의 판자를 가지고 종돌이 또는 마루돌이를 받치게 하는데 그거를 한자말로 제형판대공, 우리말로 사다리꼴 판대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게 종돌이, 여기는 중돌이, 그 다음에 양 끝에 여기 놓이는 요게 처마돌이, 처마에 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구조를 말하는데 돌이 숫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네 개, 저쪽에 다섯 개 하면 총 다섯 개니까 이 집 몇 구조 몇 년가? 오량가 쓰는 겁니다. 그 양이 별보 양자이긴 한데 반행적으로 돌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삼양각 하면 가장 간단한 집인데 돌이가 여구에 하나 쓰이고 처마에 하나씩 두 개 쓰이면 삼양가가 되고 가운데 중돌이가 하나씩 더 추가되면 오량가 되고 중돌이가 영남로처럼 위에도 있고 밑에도 두 개 더 넣었잖아. 7량가 되고 또 그 대칭으로 가야 되니까 7량가 위에는 9량가 되고 9량가 위에는 11량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종돌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짝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홀수로 끝난다. 3, 5, 7, 9, 11 이래 나가지 4, 6, 8 이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모로단층을 보여주고 있죠. 머리초가 있고 걷기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로단층입니다. 자, 의변당입니다. 의변당인데, 자, 박돈이라는 조선 초기에 그 무인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여러 벼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집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집에, 이거 뭐 멀리 올라가면 그 사람이 집이죠, 이쪽에. 집에 연못을 파고, 이제 잉어를 길러가지고 물고기 길러서 이제 부모를 동양을 했는데, 이 사람의 효성에 감동한 물고기가 용이 돼가지고 성찰을 하면서 이 비늘 두 개를 남겨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문과에 가서 급제를 하고 그 비늘을 자기가 타고 가는 말 안장에다 붙여고 나니까 이 말이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 나와서 큰 공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못 이름을 걸어서 정용지라고 이름을, 이 못이 정용지고 정용지 뒤에 요 작은 건물을 지었는데 요 건물이 물고기가 용으로 변했잖아. 어변당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변당은 앞에 좌방향에 연못이고 가운데 요 섬이 하나 있는데 일종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연못은 네모나고 가운데 동그란 섬을 갖는 기본 형태라.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말하면
한자말 방지, 네모난 연못에 가운데 원도, 둥근섬이 있다. 그래서 방지 원도형의 연못에 세 칸짜리, 한 칸, 두 칸, 세 칸, 정면 세 칸짜리 작은 건물이 이 어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영비량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건물, 오래된 건물 하는 말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순서를 바꿔놨어. 연도 순서를 좀. 자, 옆에서 보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사람이 올라가도록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 구멍이 다 있어 난간이 딱 막혀. 이렇게 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출입을 앞에 연못 앞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불안하다. 여기 거의 가까이 지금 연못이 있으니까 떨어지기도 하니까 나중에 여기를 난간을 잘라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 집은 측면에서 들어다니는 집이라고 써놨으니 거짓말이고, 자, 요 집은 왜 오래된 집인가? 그리고 요 집이 삼양가죠? 요 마루돌이, 처마돌이. 도리가 세 개잖아. 그러니까 이 삼양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집은 온돌방 쪼만한 거, 사람 하나 모으면 꽉 차는 온돌방 하나, 마루가 두 칸인데, 요는 들어온 문이고요. 여기 보면 이 집이 왜 나이를 보여주는 게 요 창인데, 여기 보면 창 사이에 문을 열었어요. 내가 열어보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떡 있지. 요새 하노이 가서 창문이나 이걸 열면 가운데 사람이 남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밀양 행교서 강의할 때 그 명륜당에 흔적이 남아있다. 기억나요? 그래서 요렇게 요게 문틀이잖아요. 일종의 문틀에 요렇게 수직으로 된 살대를 하나 꽂아서 놓는데 그 살대의 이름이 영이라 영혼 영자 앞에 나무목을 붙인 건데 그런데 그럼 영상창은 무슨 뜻이냐? 영이 있는 두 짝 상창은 짝이 두 개다 이 말이야. 한 짝, 두 짝.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영상창. 영상창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최소한 18세기 전에 주로 쓰였던 건데 우리가 밀양에서 내가 볼 때는 향교하고 여기하고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간이나 건물의 규모나 이게 아주 소박하고 아주 소박한 그 청빈한 거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 같아요. 아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돌방의 아궁이는 이쪽에 옆에서 불을 떼게 돼 있어요. 이제 연못은 내가 봐서 그 뒤에 여러 차례 손을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 여기서 보면 연못을 향해서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뒤쪽에 요게 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안방으로 가는 요 지금 오래된 집의 또 특징이 뭐냐면 창호가 이게 작아요. 거기 작으면 작을수록 오래지.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마루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연못하고 주변에 이런 뭐 사당 같은 거는 최근에 한 20, 30년 전에 지은 거라 별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이 정용지와 이 어변당 요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련역인데요. 이거는 뭐 영남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용활동에 있고 아까 말한 오련 이태가 지은 것이고 여기 오련파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주이시들인데 여주이시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오련파가 있습니다. 오련 이태의 자손들이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자. 자, 창건연도는 1520년이고 그 다음 임진왜란때 불타고 이러면서 1750년 18세기 중엽에 그 중에 상경당이라는 걸 중건했고 그 다음 오련대 중만 쭉 있는데 한번 강가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절벽 위에 지금 현재 건물들이 놓여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면을 보면 이 남천강이고 남천강의 면에서 이 제일 한쪽에 이게 지금 북쪽입니다.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 끝에 상경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직사라고 하는 이 집 요새만은 관리한 사람이 살던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대문입니다. 대문.
요 대문이고, 요게 재헌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요게 제일 늦은 시기에 근대에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 근대. 예? 이건 제일 늦은 시기에 지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월연대인데 저 초화산 쪽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이 있어. 계곡이 이제 하나 내려서 이렇게 남생강 흘러가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이 다리 이름이 상청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 물 이름을 영월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도면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런 월연정이든 어디든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태라는 사람이 뭘 생각하고 졌나를 보면 그 양반이 내려와서 이제 은둔하교에서 내려와서 이걸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수조대는 낚시하는 거예요. 세월을 낚기 위해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수조대. 그 다음에 탁조감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이제 발을 씻는 데 탁조. 물이 맑으면 발 씻고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이제 풍자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림이공대 기암이라고 하는 건 요 앞에 바위에서 올라가서 때로는 물을 관조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바위가 하나 있는데 물이 잠겼다가 놨다 노출했다가 지난번에 내가 도산서원에 가면 설명할 때 그렇게 도산서원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연정 하면 이거를 다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더군다나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연이라고 하는 게 이연은 이 지금 현재 월연정은 요새는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가를 따라서 심리에 배나무가 쫙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꽃이 피고 하면 그래서 배꽃이 있는 요새 가로수길 같은 그 길을 뭐라고 그랬나 아마 이연, 배이자 써서 이연을 하고 이 상영만계에는 대나무로 심었어. 그래 오는 언덕이라는 뜻이니까 대나무 심어놓은 언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건물과 이런 자연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도록 의도했다 하는 점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월연정은 경상남도 문화재로 돼 있고 이 월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인공이 돼서 이 전체를 끌어안아 가지고 지금 명석 87호로 돼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월연대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아주 빼어나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이 월연대만 이름이 뭐냐면 문화재 명칭이 월연대 일원이라 밀양 월연대 일원 해가지고 이 월연대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다양한 자연과 이 정자들이 일체가 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그 중에서도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이거 월주경 음력 16일 날이 되면 이 해가 이제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가 이게 여기가 유치하고 있는 곳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동창천 내려오고 하는 물이 물줄기가 거의 합류하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보름달이 지나 바로 다음날 해가 딱 달이 뜨면 그 달이 이 앞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웅덩이 이름이 월연이라 달연도시야. 거기에 달이 쫙 비추면 이 상경당에서 거기를 내다보면 마치 물 속에 엇빛나는 기둥이 하나 쫙 바퀴처럼 보인다는 게 아름다운 경관이. 지금은 안 돼요. 이게 물이 이제 흙이 퇴적이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월주경이에요. 달월자 기둥주자. 달빛 기둥이 하나가 쫙 섰는데 그것도 달빛이 많을 때 음력 16일 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얽기 위해서 기망이라는 게 보름 다음 날을 기망이라 하는데 그날 날짜를 정해서 이제 개회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말하는 월연대에 가시면 상경강 세원 이것만 보고 가면 안 되고 한림이 공대는 어디 있냐 탁조관 이런 것도 지금도 나도 그냥 문중 사람들이 여기 쭉 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있었다는 건 문헌에 나오니까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 하도 이제 세월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태라는 분이 이거를 조성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가면 그 터널 옆을 통해서 이래 올라가지네. 이래 지금 월연대 올라가거든. 끌어가면 안 되고 그죠?
지금 이제 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 앞에 천 요새 길 다 정비해 놨습니다. 하천 쪽으로, 남천강 쪽으로 타라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뭡니까? 상경당. 그 다음에 이게 고직사. 고직사가 요 두 건물이 고직사. 이게 대문이. 그 다음에 이게 재건.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이는 여기가 언덕 위에 높은 데 있는 게 원현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은 이거를 문화청에서 이야기해서 이거 흙을 다 걷어내기로 했어요. 그래야 월주경이 생기니까. 저게 지금 메워져 있어서 안 생기는 거지. 물이 웅덩이가 깊어야 이 생기는데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1566년 그 밀양 12경도에 보면 거기 그림에 요게 나오는 거지. 여기 보면 그때는 초가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12경도 그린 사람이 이경상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으로 저리 그릴 건 아니고 이 12경도를 그린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가 병석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밀양 몸은 아프고 해서 밖으로 가서 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올 수 없으니 아들이 그림 솜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밀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서 병석에 놓은 아버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밀양의 12 아름다운 경치를 그렸던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저기에 지금 빨간 표시한 게 바로 오늘날의 월현정이라고. 지금 저기 개화집으로 다 바뀌었죠. 자,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인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휘어져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준설이 돼야만 월주경도 가능하다. 자, 마찬가지 절벽 묘소에 여기에 가면 여기에 쓰인 돌들이요 다 어느 돌이냐면 옆에 터널이 있잖아. 그 터널을 구축할 때 나온 돌을 여기 다 가져가 쌓아놓은 겁니다. 그 굴착을 그 터널 앞만을 뚫었으니 그거를 그 돌이 놓은 걸 전부 이 사람들이 들고 와가 여기 다 석축을 했어. 지금 여기 쓰인 돌들이 다 그 돌들. 자,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변해가는 시점이 한 4기로 변한다는 거야. 제일 처음에 이태가 1520년대에 창궐을 했고, 그 다음에 소실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00, 그러니까 한 200년 이상 그냥 방치했는데 틈만 놔두고 지을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상경당을 중건하는데 이때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전라도에 뭔가 수사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라도에서 그 지리산 쪽에 제목하고 이런 걸 구해서 보내줍니다. 이쪽으로 물길을 통해서 보내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또 한 100여 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목조 건물이니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때 이 사람들이 또 중건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 자기 집에 유산이 이어지려면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계속 그대로 갈 수가 없으니 뭐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좀 건사 못하면 터라도 놔뒀다가 그 다음에 또 얼마가 경제력이 되면 또 하다가 내가 최근 나는 어떤 사람가 해줬나 그 안동에 태계 형님은 호가 옹계라는 분이 형님 여러 일인데 자기 바로 위에 형님이 이름이 옹계 가나다라 혼자 옹계인데 이 사람 옹계의 종가가 어병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 헌병들이 그 집을 멀리서 포격해서 대포로 쏴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은 다 불나뿌리고 집은 크고 좋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주인이 다 집은 챙겨서 이사 나오면서 뭐를 바로 했나마 자기 기억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자기 살았던 집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그거를 100년 이상 그 집을 짓지도 못하고 이제 뭐 이래저래 댕기다가 최근에 이제 보훈청에서 그게 다시 지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 근거가 있나? 하이 이제 그려놓은 그 도면을 내놓은 거야. 그 도면이 나한테 와서 내가 보건도로 그려줬어요. 그 대개 규모를 알 수 있는 평면도를 딱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이사 가면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그려놓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것이 여러 장이 남은 것이 전해졌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 근거가 있네. 그러고 터가 지금 밭으로 사용했지 그냥 파는 먹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를 지어줘. 지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삽니다. 서울 살다가 내려와서.
우리가 태계 형님 집인데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어려운 대로 견디다가 때가 되면 또 쉽고, 그래서 우리요 지금 현재 바로바로 무슨 중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느 집이든 다 집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 재언이라고 하는 건 제일 늦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1500, 1900. 이거 왜냐면 저런 일을 하는데 아주 기여를 한 사람, 그분한테는 적어도 우리가 이 제시를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지었지. 공이 제일 많으니까. 자, 그래서 상경당인데요. 상경당의 그 나무를 보면 거울 두 개가 있죠. 상경. 그죠? 자, 뭡니까? 상경당 인사. 아름다운 배낭 안에 청각, 푸른 목치, 그죠? 맑고 무른 돌과 이런 노래 다 이제 마무리 비추겠죠? 달이 비치는 동명은, 그죠? 그 달빛, 한 빛이요, 두 갈래 거울이라, 이 물이 왜냐면 두 갈래에서 오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상경당이라고 이렇게 당호를 지었다. 그러고 지금 여기 앞에 말한 대로 주문을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쪽에 전라도 쪽으로 가서 무슨 벼슬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그걸 보내주는 제목을 써서 그걸 다시 지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상경당입니다. 상경당. 이게 재선이고 여기가 오전대로 되는 거죠. 자, 상경당 한수는 정면 5칸짜리인데, 자, 보시면 한쪽에 여기에 마루, 여기는 온돌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주변에 지금 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게 다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나무를 심고 한 게 다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여기도 한 번은 갔더만은 담도 없었어, 거의. 어느 날 사람이 자꾸 넘어온다고 이거 담을 쌓아놓으려고 담을 쌓은 거예요. 담을 쌓고 나니까 마루에 앉아서 이 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 또 뜯었다가 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 자, 상경당인데 약간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요거는 우리가 보면 단청하지 않은 백골집이죠. 백골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입공이 사용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평면도 한번 보면 여기 뒤에 여기가 부엌입니다.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 방이 여기 있고, 방이 측면이 2칸짜리인데 방이 한 칸하고 조금 더 나왔죠. 한 칸 반, 막 크게 봐서 한 칸 반 정도의 B가 2칸이니까 총 면적으로 따지면 1.5에 2니까 3칸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측면 2칸, 앞이 2칸이니까 4칸 마루가 있는 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칸짜리인데 요건 반칸인데 여기 2칸이니까 크게 면적으로 보면 한 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부엌을 두고 온돌방이 있고, 온돌방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 여기 모양이 좀 교묘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도 텐마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이 지금 상경당의 모습은 보면 뭐 소박해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다 보면 이 공이 보면 앞에 우리가 본 그 뭐 능파각이나 저런 그 침류각에서 본 것보다는 좀 장식적이죠. 좀 툭툭툭 떨지 않고, 그거는 마찬가지 이런 것들 색이고, 화반은 좀 더 단순해. 이렇게 원형으로 화반을 그냥 크게 무늬를 넣지 않았어요. 이 마루바닥인데, 자, 여기에서 보통 이 집에 오면 여러분들이 절로 앞에서 툭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마루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마루에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방 안으로 가자 하면 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을 하는 거는 밖에서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밑에가 머름이라고 하는데, 머름 있는 여기로 이렇게 쓱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마루로 들어가서 마루에서 방 온 거예요. 이 기본 출입 동선이. 그러니까 항상 한옥에서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저 마루에서 만나. 첫 번째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춥거나 하면 방으로 들어가면 그 방하고 마루 사이에 있는 문짝 요거를 열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 문 쭉 열고 이거를 들어 열게 돼 있기를 열면 이 방 안에 앉아서도 이렇게 사방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조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가시는 요 입공인데 이것도 그 독특한 형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그 보면 두 짝, 네 짝이잖아요. 네 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두 짝 접고 두 짝 접어. 그 두 짝씩 딱 접어서 들어버리면 이 문 있는 벽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한국은, 일본도 그런 집은 없어요. 일본도 미석이를 쏘는 밀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 우리는 싹 접어서 올리면 그 벽 크기만큼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완전히 오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돌적이가 두 개 있죠. 그럼 여기 덮으라는 거고, 여기 돌적이 있는 거는 덜으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요새 한국은 이런 대들보를 몸구에, 대들보가 위로 이렇게 휘어진 거를 옛날에는 자연재를 쓰니까 가능한데, 요새 전부 수입한 나무는 대들보가 쪽쪽 꽂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게 안 되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기 유리한 거야. 우리가 위에서 힘을 누를 때는 위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놈이라 잘 버티지, 수평으로 있는 놈은 누르면 밑으로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름답기도 하고, 마루에 누가 있을 때 보면 이 들보가 위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공간이 커지잖아. 이 들보가 내 바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콱 지나가면 사람이 느끼는 무게감이 엄청나요. 압박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옥은 그나름대로 다 갖춘 걸 갖추었는데 오늘날 재료가 못 따라가는 거죠. 기술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또 오련대라고 써놨어요. 오련대.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설명은 내가 설명 여기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요런 현판들이 있고 요 기문입니다. 언제 이거를 충분하고 했다는 걸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이걸 해설하면 할 수 있는데, 요 뭐냐면, 자, 요거는 온돌방 앞에 텐마루의 상부에 요 뭐처럼 보여요, 이게. 이 독특한 게 다른 데 참 보기 힘든 건데, 사각으로 나무로 틀을 딱 짜고 그 위에다가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잘게 착 펴가지고 묶어서 대나무 발처럼, 마치 여름에서는 대나무 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틀 위에 얹어놓고 천정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월연정 상경당 가면 이걸 한번 보시라고. 참 보기 힘든 거예요. 정성이 많이 가해진 독특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 사이에 들보 밑에도 요렇게 나무로 가지고 요렇게 꺾어서 이렇게 보강하면 보입니까?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 주무시는 분도 있어. 자, 월연대인데 요 위에 사진은 옛날 사진.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여기 이거 있으면 월연대에서 이쪽 강을 못 봐. 그래서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옮겼어. 내가 주장해서 이건 아니다. 원래 주인들도 여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지금은 현재 여기는 담을 높이를 낮춰버리고 요 문짝은 옆으로. 그래서 안에서 마루에 딱 앉아서 딱 앞이 내다보여. 이 사람들이 한때는 막 넘어와서 뭐 혹시 불 지를까 뭐 이런 데 염려 때문에 담을 자꾸 높여서 한 거야. 자, 여기 어떤 아가씨가 앉아있죠? 이제 이걸 새로 꽂혔기 때문에 이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여기 문이 이래 있어야 되는데 담 높이도 많이 낮췄어요. 혹시 최근에 안 가본 사람 가보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아가씨처럼 인터넷 떠도로 다니는 사진이,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요를 앉아보면 이 물이 보여야 돼. 그전에는 물이 안 보였어. 담이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 그 위쪽에 있는 큰 나무가 때문에 처음 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 백송은 그건 정리해야 되는데, 담이 옛날에는 안 가려가 그랬다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면 이 문이 있을 자리 여기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졌잖아. 이 올라가는 계단도 이거 다 세멘트 바르고 한 게 다 없애버렸잖아. 그 바위 그대로 드러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월연대인데, 월연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혹시 담양에 소세원을 안 가보신 분 가보면, 담양 소세원에 가면 광풍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손님도 접대하고 뭐 이런 용도 쓰는데, 여름처럼 보기 힘들게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 비슷한 평면에
칸수가 하나, 둘, 세 칸. 여기도 세 칸. 앞에 세 칸, 옆에도 세 칸인데 딱 가운데에 온돌방 하나 놓고 좌방에 다 마루를 깔았어요. 그건 요 집도 그래. 요것도 전라도 담양에 있는 건데 요런 집이 밀양까지 있다는 것은 독특한 거야. 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첫째 할게 제목을 이 자손 중에 누가 전라도에 있으면서 보내줬다. 그럼 제목만 보내줬을까? 전라도 목수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상도 지방의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이것이 없고 거의 없어지고 경상남도에는 어쪽에 많을까요? 전라도하고 가까운 산청이나 이런 거창이나 이런 쪽에 훨씬 빈도가 많고 밀양에도 거의 곡강정에 있고 곡강정이라고 나중에 나올 건데 그럼 여기하고 딱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이 이 건물의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가운데 중자서 제실형 평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련대 평면 있죠?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마루 한쪽에 사이에 여기 문으로 사방 걸어놨지만 사방 다 문이에요. 다 오픈하면 다 사방 자연을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쪽 뒤에 가면 아궁이가 있어. 불을 뗄 수 있어요. 어? 불을 겨울철 되면 불을 떼면 돼.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특별한 기구나. 그걸 알아야 돼. 이거 그냥 어디서는 보는 건 아니다. 특별한 것이구나. 그러면 요 정자의 기능을 다 고려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까 저 문을 저렇게 옮기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앞으로 안 올라가게. 자, 지금 아까 월현대에 방에도 이렇게 반자가 들어가면 오래된 집이야. 우물정자로 짜고 이렇게 나무로 탁 틀을 만들어서 천정을 하면 저거 천정을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반자라고 해요. 반자. 그건 반자인데 저 반자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털을 우물정자, 한자의 우물정자처럼 하고 그 사이에다가 판자를 덮어놓은 거거든. 판자를 덮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반자? 오물반자. 잘하시네. 이거 아시는 거 이야기하기가 지루합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팻마루 앞에도 다 이렇게 반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반자를 반이 이렇게 하는 것, 여기 이런 거, 그러니까 특히 이 팻마루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기가 자꾸 늦을수록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가게 늦게 짓잖아요. 요런 거는 늦게 짓지만 옛날 방식을 택했고, 요런 거는 요것이 지어다닐 때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인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렇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요게 또 입공인데요. 입공인데 툭 잘렸잖아. 앞이 수직으로 잘렸죠. 요거도 우리가 아까 보면 이렇게 뭐 돼야 되는데 요렇게 딱 잘려도 저거를 우리가 끝을 수직으로 잘랐다 그래서 수직 잘린다는 말 한자말로 직절, 비스듬히 자른 걸 사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잘랐어요? 직절 입공이다. 그래서 이것도 입공의 한 분류인데 그 위에 지금 현재 대들보가 이게 대들보이죠. 대들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자 지붕 모양은 팔짝 지붕 형태고 이 화개라고 하는 거는 뒤에 꽃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나무 심고 해서 정원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어디 산으로 연결되는 부위니까 이래 산으로 연결되는 데니까 그렇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원이 제일 늦은 시기, 아까 말한 대로 50년대 만든 거 아닙니까? 자, 보면 5칸인데, 가운데 여기 한쪽에 치우쳐 온돌방, 여기 2칸 온돌방, 이 마루 옆에도 온돌방, 이런 거는 온돌방을 두고 뭔가 집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제 서열에 따라서 좀, 자, 여기에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요걸 경계로서 이쪽에 좀 나이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 좀 눈치 덜 보고 할 수 있는 공간. 보통은 이렇게 둘로 딱 나눠 놓은 데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 마루를 또 한 칸을 만들어 놨다 하는 게 좀 독특한데 자, 지금 이제 늦은 시기에 지은 건물이고요. 자, 대체로 보면 이 전체 면적에서 마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고
온돌방이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적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현대 한옥이란 말을 제가 써놨죠. 뭐 그런 한옥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밖에도 보면 사방 돌아가면서 이게 이거를 이런 마루를 쪽마루라 그러는데, 쪽마루가 쭉 둘러져 있고요. 요렇게 택기둥하고 이렇게 끼어 있는 마루는 툇마루. 여기는 기둥 없이 나가잖아요. 요런 마루를 쪽마루라 구분을 해야 되거든. 자, 요 전 앞에 밖에 넓은 온돌방이 있는 거죠. 우물반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물반자 옆에 여기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석가래가 드러나는 건 연등반자 또는 연등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안 봐도 세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온돌방이고, 이 안쪽은 온돌방이고, 판자로 되어 있는 문짝이 쭉 달려 있으면 여기는 다 안쪽은 마루다. 뭐 이래 생각하시면 뭐 100% 맞습니다. 자, 이거는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움직였나 사람들이 보는데, 대개 이렇게 들어오면 대문을 통해서 S자 모양 상경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이 S자형이다. 그렇게 직진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감으로 해서 공간의 변화를, 공간 정서의 변화를 많이 줍니다. 장면의 변화도 많이 바꾸고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건물들이 여기 있는 건물들은 자연과 아주 관계를 깊숙하게 깊이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그 내외 공간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동선이 자유롭게 흐르면서 오랜데까지 가는데, 그걸 통해서 뭐 이런 방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거지만 그 사이 문을 통해서 또 공간이 연속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곡강정인데요. 곡강정인데 그 초동면에 있는 건데,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 앞에 문이 하나 있고 곡강정이 있어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성상문 이식이라는 분이, 자, 나중에 노후의 소요, 그러니까 하던 곳에 그 아들이 이제 상주 판관이니까 뭐 상주에 요새 말하면 상주시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강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름을 19세기 초에 다시 곡강정으로 바꿨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평면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시리아는 그 마루 둘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뒤쪽에까지 마루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봐는 오련대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을 하나 가운데 두고 3면에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는 유사하죠. 좀 똑같진 않지만 기본 개념은 비슷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곡강정 물가에 물이 이렇게 휘어지는데 항상 우리나라의 정자는 쭉 직진한 물가에 절대 정자가 없습니다. 합류하거나 휘어지거나 또 뭐 두세 강물이 만나거나 이런 데 있는데, 지금 현재 곡강정에 여기 방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 마루 있는 쪽의 상부 부분에 이게 대들보, 탭보, 충량, 측면을 받쳐주는 충량이라는 부재고, 추녀. 자, 이거는 단층이 아니고 이분들이 유색 페인트를 칠해서 이게 조금 잘못한 거죠. 나중에는 저 삐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 팔각정은 최근에 콘크리트로 지은 것이고, 여기 이제 곡강정이 있고, 이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펼쳐지는 곳에 자리 잡고, 아까 방 뒤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벽장이 이런 아궁이 위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놓였다 하는 것은 이 지은 시기가 좀 늦다는 거죠. 저는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넣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는수록 지어진 시기가 늦다고. 옛날에는 뭐 수상한 물건이 없었으니까. 검시랑 백곡 쓰는데요. 자, 1566년에 이렇게 처음 지었다가 쭉 여러 번 고쳐져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보면 누가 지었나 아마 이 검시랑의 주인공은 이광진인데, 그죠? 이광진의 숙부가 누구냐면 이태인데, 그러니까 자기 숙부가 지은 고려정을 보고 자기가 그 옆에 검시당을 씌웠다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 물길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검시당 백곡제 여기가 물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물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여기가 계속 침식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콘크리트로 도저히 안 하면 저기 계속 침식돼가지고 이쪽 물가에 있는 당이 무너질 지경이라서 콘크리트로 지금 보강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쪽은 물이 이리 치거든요. 이 물이 이리 치니까 이쪽 부분이 자꾸 깎여 나가는 거거든요. 경치는 좋지만. 자, 이게 검시당 모습이고, 자, 이게 검시당이고, 백곡제고, 고직사고, 이거는 종손이 지금 살겠다고 한옥을 몇 년 전에 지은 겁니다. 원래는 없던 건데, 종손 종갓집이 일종의. 자, 이렇게 그 안에 가면 요 사진에 흔히 나오는 오래된 은행나무. 자, 지금 현재 이 마당에서 보면 이쪽이 물가하고, 이 검시당이고, 이 조금 높은데 숙대 위에 지금 이게 백곡제, 다른 말로 백곡서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입니다, 여기. 요 세로 뒤에 보이는 게 종갓집이고요. 자, 그럼 옛날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검시당이 보이고 고직사가 하나 보입니다. 이제 요게 나중에 백곡서재가 뒤에 지어지면서 지금처럼 모양이 달라졌는데 원래는 저런 모양이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이 고직사 뒤에 요 공간에 지금 종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검시당이 있고, 검시당 요 틀어서 모서리에 백곡제가 있고, 요게 화장실입니다. 요쪽은 화장실이고, 여기는 대문이고, 그래서 대문체인데, 대문체 요 한 칸이 화장실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은행나무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밖에서 보면 이렇게 대문간이고요. 이 검시당 뒷면이 되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고직사 집이고, 요거의 측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요즘 문 열어놓은 화장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 검시당 정면에 보면 이렇게 오래된 은행나무와 요 밖으로 나가는 이런 현문이 하나, 작은 문이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검시당 건물은 4칸짜리 건물입니다. 정면 4칸짜리 건물이고, 자, 지금 현재 보면 기둥을 이렇게 쓰고 자연석 초석 위에 올라가서 요 위에 직절입공 형태의 지금 형태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완전한 직절은 아니고 약간 살짝 이렇게 공면으로 이렇게 깎아놨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소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화만 대신에 꽂아서 받쳤는데, 이렇게 소로를 사용해서 치장을 하면 이제 소로 수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루하고 방 사이에 있는 문인데, 내장인데 여러분 잘 보입니까? 여기에 내 손가락 가리키는데 돌적이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접고 들어 열면 이것이 돌적이로 딱 고정이 돼서 딱 열리고, 그 다음 이쪽은 이렇게 접고 들어 열면, 그럼 내장이 완전히 다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있어도 자연과 합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검시당의 현판이고요. 정돌이 밑에를 원래는 이런 반자가 안 하는데, 요즘에는 후대 저렇게 반자를 해서 깔끔하게, 보통 그렇게 하자도 많이 나고 흙이 잘 안 붙으니 이렇게 깔끔하게 반자를 해요. 이거 독특한 형식이죠. 요즘 어디는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방언들방 앞에 텐마루 상부에 우물 반자를 한 것이죠. 우물 반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온돌방 옆에 넓은 마루 상부에 이게 대들보고, 대들보 위에 이렇게 걸쳐진 이렇게 내놓은 요놈이 측면에 지붕을 지지하는 충량이라고 합니다. 충이 뭐냐면 저울 때, 우리가 이런 무게를 달 때 저울 때 있지. 저울 때 시소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를 지금 대들보 위에 이게 턱 걸치진데, 여기를 눌러주면 여기 살짝 뜨면서 균형을 잡아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중을 안전하게 받아내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대청 주변은 전부 다 판벽이나 판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은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기가 원래 후대 조선 말기에 이제 그게 있었답니다. 백곡서원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여러 사람, 오련, 이태나 이런 분들 4분을 모신 백곡사라는 사당을 처음에 지었다가, 이름을 세덕사로 바꾸었다가, 그 다음에 백곡서원이라고 했다가, 1868년에 그 이제 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서원 47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뜯어버리라 하거든요. 그때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시당 백곡제만 남게 됐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말씀하신 붓으로 저렇게 문양을 한 것은 상징적으로 여기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잘 지었어요, 전반적으로.
자, 관리도 잘 돼 있고. 자, 그 다음 검시당. 단계적인데, 이거는 단장면에 있는데, 단장면 물가에 그 단장천 가에 있죠. 이게 멀리서 보면 이 물가에 저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그걸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정면에 관계정, 그 다음에 관계서당, 그 다음에 고직사인데, 그래서 요걸 경계로 딱 보면 이쪽에 고직사 영역, 관리사 영역, 관계정, 관계서당, 이게 최소밭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그리고 보면 여기 관계정, 관계서당, 고직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 욕적은 장수를 목적으로 했고, 이 문 밖에 나가면 소리가 한가하게 소위를 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 건방에 뭘 탔습니까? 못을 타고 연못을 신고 또 연꽃을 길렀는데 관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상하기 위해서 뭔가 넓은 바위를 하나 택했는데 그 바위 이름을 뭐라고 그랬나? 연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대, 상인대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게 다 남아있지도 않아. 이 길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지금 현재 거는 이 고종 말대, 그죠? 오대손, 처음 지은 이숙이라는 이름에 이 사람이 호가 관계니까 관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호를 많이 붙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정자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손이 와서 수리를 했다 하는 것이고, 다음, 자, 지금도 저렇게 물이 좋아서 많이 놀러 오죠, 저기는. 자, 방계정 평면동은 여기 내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냥 한번 학생들하고 조사하러 가서 한번 잡았는데, 자, 이게 온돌방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 여기 지금 튀어나온 요 창이,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마루가 협소하죠, 협소해. 칸수도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요런 거고. 자, 그럼 사방에 이 마루가 있는 쪽은 전부 다 보다시피 판문과 판벽으로 되어 있고, 요 배면이 되겠습니다, 배면. 자, 이런 이제 뒤쪽에 이런 공간이 다 수장하는 공간, 물건을 넣는 벽장이나 이런 걸 쓰는 건데, 저런 것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조금 시기가 늦다 하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런 꿀뚜구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 다 벽장. 방 안에서 뭘 열고 뭘 넣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내 온돌방이고, 이거는 방하고 마루 사이에 있는 문인데, 이거는 들어열기가 아니죠. 돌뚜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건 다 이렇게 여는 거고, 문의 형식도 보면 건대 겁니다. 일제 때 주로 만들어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박연정은 지금 상록면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이 강이 있습니다. 강인데 강릉은 여기 그대로 경상도 청도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절벽 끝에 있는데, 누구 거냐 하면 그 광주 김씨 김태어라는 사람이 처음 창건했는데, 강연정도 이 사람이 호란 말이에요. 김태어라는 사람이 호인데 그게 이제 집의 이름이 됐다, 정자 이름이 됐다는 것이고, 처음 진 거는 이제 그 1599년 임진왜란 끝날 때인데, 지금 건물은 1866년 거니까요. 한 160년 정도 됐네요. 그죠? 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오량집이다 하는데요. 자, 넘어가서. 자, 정면에서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산자락 끝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로 지나가는 길이가, 옛날에는 그냥 산이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이 잘려가 도로가 지나가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앉았습니다. 이게 산이 내려오는 데 의지해서 지금 이게 박연정의 메인 건물이고, 여기 들어가는 외산문 3칸짜리 건물이고, 이게 관리사입니다. 여기 있는 문화재 아파트의 황석을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하경관을 배려놓은 거지. 저희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뭐 안전하긴 하지만 그랬나. 자, 박연정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밖에 관리하는 사람 건물, 요거는 나중에 지은 건물이고 박연정이고, 이 건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요 박연정밖에 없습니다. 자, 요 일감이 산자락 끝에 겨우 의지해서 강을 향해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했는데, 자, 마른층이라고 했지만 앞은 보면 누각이고, 뒤는 이게 경사지니까 여기는 초석을 여기 놓고 바로 받았으니까 1층 단층 건물처럼 보이고, 여기서 보면 이 밑에 이런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누 밑에 있는 기둥이니까 누하조라 그래요.
노하주가 있는 거는 누각에서나 있는 건데 요게 바텀은 누각처럼 보이고 뒤는 일반 한옥처럼 보이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출입을 하면 상당히 높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방이 있고 자, 전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루가 이제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측면이고 요거는 일종의 서재가 있습니다. 새로 그 뒤에 지은 건물이고 요건 밖으로 가는 작은 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방현정의 이 택보 보면 이렇게 아주 참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색으로 보이는 제목들은 수리하면서 교체가 된 거. 좀 진한 색은 원래 부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이제 가파로 올라갔을 때 나무가 저렇게 밝은색이고 이렇게 한 거는 다 수리하면서 교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호정사인데 이것도 여주이시들 겁니다. 테로파, 여주이시 테로파 이익구라는 분이 시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보면 위치는 이게 테로 마을이고 테오로 마을의 한쪽 편에 산자락 끝에 여기에 서호정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로 마을에서 요게 이제 테로 25가라고 해서 여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 주변에 지금도 계속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 앞쪽에 테로 저수지가 있고 그렇죠. 자, 서호정사라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는데요. 멀리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여주이시들이 문화재를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니까 조금은 좀 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서호정사 배치를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고직사 건물이 2동 있고 서호정사라고 하지만 요게 항제라는 건물입니다. 항제 요 건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물이 한삼이라는 건물인데 한삼을 끼고 요렇게 연못이 있는 연못 이름이 활수당이고 여기 석가산이라는 것은 그 연못 가에 돌로 이렇게 산을 가짜 산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것을 이름하여 석가산이라고 종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계곡에 이제 바위 틈에서 나는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치무천이라고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지금 말하면 활력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대나무 심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주고가 되고 옛날에는 약이 따로 없으니까 그 약재를 갖다가 뒤에 심어서 그때 이제 이 유학자들이 정상에 모아서 그 약을 길러서 이제 자녀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초를 키우는 밭이죠. 약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항제라고 하는 건물 앞에 있죠. 항제. 마찬가지 항제 건물은 이렇게 3칸짜리 건물인데, 항제가 아니고, 요거 한산입니다. 이게 활수당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연못의 면에서 이렇게 3칸짜리인데, 온돌방이 있고, 여기가 마루. 연못을 면에서 있는데, 요 마루 상부의 구조입니다. 마루 상부에 있는 구조인데, 대개 여기에 있는 집들은 대개 삼양가로 구성된 게 일반적이고, 자, 여기는 현재 기둥이 서고 대들보 서고 대들보하고 기둥이 만나는 이 부분에 보강하기 위해서 도화지가 큰 걸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전이 공인에 이거 하고 어떻게 구분이 참 힘든데 다만 명확한 것은 여기에 기둥부에다가 넓적하게 생긴 주두라고 한 놈을 탁 놓고 결구를 이렇게 좀 더 벽을 높여 놓으면 그게 되는데 요거는 주두가 없잖아. 기둥이 그대로 대들보에 딱 꽂혀가지고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아지가 이렇게 아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직전이고만 혼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자, 들어가는 그 길들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나무도 잘 관리를 하지 않고 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건물이 여러 동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산자락 끝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 방계정이나 월연정이나 검수랑 백곡정 같은 거는 강가에 있으니까 강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산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정이라고 산정. 근데 산정이 서공과 강정인 다른 건물하고는 좀 다른데 더 이 서고정사가 내향적이다. 왜냐면 강가에 있는 건물들은 외향적이면 이건 내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앞에 한섬이고 앞에 활수당이라는 연못 있고 여기 석가산 하는 거 이렇게 돌 쌓고 한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항제는 건물이 규모가 하나, 둘, 셋, 네 칸에 온돌방이 있고, 이쪽 반대편에 마루가 있고, 자, 거기에 이제 항제에 보면 이 서고정사라는 평판이 여기 붙어 있죠. 이 건물이 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건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시대로서는 최대한 소박하고, 왜냐면 이분들이 원래 살던 데가 단장면이에요. 단장면에 살면서 이 형제가 세 분이 있는데, 거기 너무 땅이 좋지 않아서 농사 지어도 얼만큼 얻지를 못하니까, 형님이 우리 그러지 말고 캐로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이분이 반항성 있게 전부 자기 그 친지를 끌고 들어왔나마 지금의 테로에 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가문을 이렇게 성공을 하게 돼요. 그분들이 성공을 하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서고정사도 짓고 그 종택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때 이분들이 뭐까지 했나 거제 초기에 기와도 굽고 청량하는 것도 가르치고 해서 실용적인 거, 이것을 중점을 두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우러 오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테러의 유명한 역사학자 이우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났는데, 그분이 그런 자기 집안의 매력 때문에 자기가 꽃을 피우는 건데, 원래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여러 가지 그 유학자로서 나름대로 이 명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혼을 어디로 했나를 보면 알아요. 결혼을 멀리 한 집은 그만큼 그 시대에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력이 튼튼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만약 교동에 손부잣집 그거 가서 물어보면 그게 어디서 오셨나 하면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은 그 종고 어디서 오셨나 하면 저 예천서 오셨다는 거예요. 경북 예천하고 여기서. 그 다음 말에 내려오면 저 양동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도를 넘어야 돼요. 요새 말 경상남도, 경상북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지위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한 마을에 살면서 만나고 결혼하고 조금 잘하면 연말하고 하고, 아니면 연안에서 하고, 아니면 군안에서 하고 한데, 서울에 있는 전혀하고 밀양에 누구 총각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럼 두 집이 서로가 서울과 밀양이 어딥니까? 옛날로 치면 엄청했던 뭔가 중요한 사람도 없고 사이는 뭐 할 만한 여건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오늘날도 그렇고 가면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집들이 성공한 케이스, 아주 잘 집을 경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학자도 있고 좋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아까 말한 한서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 지정하러 갔을 때 저분들이 이제 안내하면서 있던데, 사진이 오래된 사진입니다. 시무천이라고 하는 이 바이스턴에서 나오는 이 물인데, 이 물을 차도 끓이고 잡수었다는 거죠. 이렇게 칠산역인데 산속에 있습니다. 칠탄산의 그 산속에 있는데, 여기 보면 산에 쭉 가야 있는데, 이 방향으로 보면 어디를 바라보냐면 타중마을을 바라봐. 자기 고향이 이 사람들 일출손시니까 타중마을 향해서 이걸 지은 거예요. 산속에다가 지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산속에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실이 있는데, 실이 이제 첫째는 이 사람이 나중에 소위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지은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뭐로 바뀌었어? 성격이 그분의 길이는 최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출산정이라고 하지만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세실의 기능이죠. 아, 우리 선조가 이렇게 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자기 집안에 옛날에 영광을 되새기는 건물인 거지 이게. 자, 이게 출산정의 메인 건물인데, 우리가 조사로 갔을 때 지붕에 수리를 못 해가지고 철판기가 덮어놨잖아. 지금 문화재 되고 나서 내가 문화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전통경화를 바꿨는데, 지금 그때는 이렇게 관리하고 돈이 없고 도의더니 이 현실인 거예요. 이것도 안 해놓고 있었으면 이 집 문화재가 안 된 거지. 지붕이 무너지고 했으면. 다 보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조사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정면 4칸의 마루가 이거 좌우의 온돌방인데, 이런 평면 형식을 가운데 마루 좌우 온돌방을, 마루를 한자로 쓸 때는 당이라고 써. 당.
당이 가운데 있으니까 중당, 좌우에는 힐이 있어. 온돌방 협실. 그래서 이런 평면을 중당 협실형 평면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마루, 좌우 온돌방. 자, 펜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선제라고 이미 다른 아우가 있어요. 선조를 사모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제라고 하는 게 다 제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제실 가마 제사를 지낸다는 제자가 아니에요. 집제자 써야 돼요. 그게 모선제, 이래서 목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 길경자 들어가는 건물이 나오는 것도 제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촌에도 영모원인데, 영모원이면 제실. 내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원래 기능은 뭐냐? 제실. 영모 뭡니까? 길이 사모하는 헌이라는 집이라는. 누구를 사모합니까? 선조를 길이 사모한다 이거예요. 추억하고. 모선정, 최산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제실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최산정에 가면 정당, 이 중심 건물이 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 건물이 이렇게 일자로 있고, 옆에 날개 건물, 익사가 있는데, 익사는 앞쪽으로 이렇게 누마루가 튀어나와 있는 건물이에요. 누가처럼 마루가 하나 튀어 있고 온돌방이 있는 이런 형태. 요 마루 이름이 청성루라. 청성루. 그래서 여기 청성루입니다. 청성루 온돌방 두 칸 있고, 그리고 요 건물하고 요 건물이 기역자로 이렇게 서로 모양을 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각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따는 끊어버려가지고 여기 마치 누하 기초가 있고 누상 기둥이 있고 해서 이건 누각처럼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앞쪽으로 확 이렇게 펼쳐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을도 보이고 단장천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해남역인데 산내면 원서리에 가만 있는데요. 자, 일직손시집입니다. 앞에 그 집도 일직손시고 우리가 최산정 일직손인데, 여기 보면 손창은이라는 사람이 1931년에 자기 집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다 지은 거예요. 멀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그래서 이 왜 해남정이냐 하니까 이 집이 바라보는 산이 시래산이야. 시래산. 시래산의 남쪽에 있다. 그래 해남정이라. 남쪽에 있는 정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 10년 뒤에 이분의 둘째 아들 차자죠. 기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더 정축하고 확장했다. 경력을. 자, 그래서 쭉 보면 이 기단을 전부 다듬은 돌로 쌓았는데 중국 사람이 쌌다.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손창은이라는 분이 유지인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 때 많이 일하러 와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비단 장사 왕수랑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 건축이라는 사람도 많이 왔고, 특히 우리나라에 성당이나 교회에 벽돌로 건물을 짓는 그 기술은 우리가 벽돌을 잘 쌓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럼 성당이나 교회를 만들 때 누가 벽돌을 잘 쌓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은 잘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일찍부터 벽돌을 썼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천주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신부님끼리 서로 연락해서 오늘 우리 여기 성당 짓는데 기술자를 보내달라 하면 오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거리가 있으면 돌아가지 않고 앉아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돈이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그래서 여기에 중국 사람이 돌도 잘 다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집에서 전해오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했다. 밑에 돌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돌기둥을 둘 세웠는데, 그쪽에 보면 한쪽에 해옹산정이라고 했고, 여기는 인안의정이라고 딱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좌우명 새겨놨어요. 이렇게. 자, 앞에 누마루를 이렇게 새겼는데, 앞에 우리 칠산정이나 여기 같이 건물 앞으로 이렇게, 여기는 단층 한옥처럼 하고 여기 노각처럼 하는 거는 어느 지방의 전통이냐면 경주에 흔히 보시죠. 경주 지방. 특히 어디 가면 볼 수 있겠어요. 양동마을 가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밀양이 산 하나 넘어가면 어딥니까? 경주하고 멀지 않죠. 그러니까 건축 문화의 교류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 상층권에는 그런 지방에서 쓰는 건축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이 자리 여기에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건축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이 집에 살림집이 있고
살림집이고 이 마을길인데 그 옆에 여기 있는 요 옆에 이렇게 겨울이 하나 흘러가는데 겨울에 면에서 요 해남장을 쳐는 지금 이 집은 주인 할머니가 있을 때는 잘 관리를 했는데 아들이 저 그때 수도권에 가서 무슨 계신데 지금 많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하긴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안타까워 볼 때마다. 참 이거는 문화재가 돼도 본인이 일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보면 마루 위에 있는 그 대들보 중량하고 관자 연목 이런 모습들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백골집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 집에 보면 이 나무를 짜맞추고 깎고 하는 것들이 정교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고급. 그러니까 이 지은 시기는 일제 때지만 내 세부를 보면 상당히 그래서 여기 내가 뭐라고 적었습니다. 근대의 밀양의 정자건축, 밀양의 근대의 어떤 한옥 이걸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우수하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오늘 밤 내보고 아껴만은 해용산적이라고 써놓은 거죠. 해용산적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 온돌방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마루가 있고 마루 이쪽에 앞으로 튀어나와서 전체적으로 기역자 모양을 하고 있고 정면에 부연이 달려있고 부연이 아니고 서로로 수당을 했고 자, 기둥은 앞면에 있는 기둥들은 쭉 전부 다 외곽에 있는 거는 둥근 기둥들을 사용했고 여기 지금 초석도 지금 다 넘어서 여기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 좀 나무들이 좀 방해를 놓는데 들어가는 이 정면에 있는 출입문이 산문입니다. 3칸짜리인데 요 칸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뭐라 소설산문이라고. 소설산문이고 요게 화장실입니다. 작은 화장실이 하나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서 보면 이 누마루가 이 집의 특징적인 것이고 아까도 이제 이런 벽장들 이런 것들이 이 집이 건대기에 지어진 집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상당히 전체적인 건물의 비례나 구성이나 짜임새가 아주 독특하다. 자, 여기 또 앞에서 옆에서 보면 이 앞에 안간을 둘렀는데 이 마루 앞에는 전부 이 계단 안간입니다. 고급한 계단 안간을 했죠. 그 다음에 돌계단 타고 딱 올라가는 요 주변에 마루 올라가는 주변에는 요런 난간은 평난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계단 난간보다는 좀 간단하지만 요게 보면 이 집도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게 보면 살을 이 숫대살이라고 하는 살을 넣어서 고급한 평난간인가 이게 그냥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집 수리를 했는데 한번 시간만 가보시면 이런 집도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궁인데요. 아궁이가 있고 요게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거는 구들에 불이 잘 안 들고 하면 뭘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보이죠 이렇게? 그 아궁이 불 때는 잘 불이 안 들면 제가들이 차를 재를 끌어내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전부 다 뭐냐? 벽장들입니다. 아까는 위에 뭐 있었는데 아래로 여기까지 다 이 방 높이거든. 방바닥 높이에 맞춰서 이거 다. 그러니까 뒤쪽에는 전부 수장,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집들 보고 뭐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은 작은데 뭔가 이렇게 공간에 뭐 물건을 보관하는 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제를 같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일본 집의 장점 또 서양식도 보잖아요. 서양식 집의 장점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옥에 들어와서 절충하는 거죠. 절충하게 되면서 우리 그러고 그때라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사는 사람들은 보완을 해야 될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전에는 뭐 보완할 내용이 별로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수정하는 것들이 공간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다 근대로 왔어. 지금 오늘날 여러분 집에는 사실 요새 뭐 프로그램도 있잖아. 뭐 막 옷도 피우고 뭐 피우는 거 있잖아. 운동화 나와가지고 뭐 그 프로그램 있잖아. 정리해주고 하는 거. 신박한 뭐 정리인가 뭔가. 마찬가지로 지금 그 뭐 집에 뭐 한 1, 2년마다 한 번씩 비워야 될 정도로 물건이 많은데 과거에 사실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주도요. 요 기둥 위에 이렇게 하나 댐박처럼 생긴 게 주도. 그거보다 작게 생긴 게 소로인데 소로를 여기에 창방과 도리 사이에 쫙 끼워서 뿌렸잖아. 요런 거를 소로 수장이라고 해요. 소로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 말. 여기 보면 어디로 있습니까?
앞면에 있고 측면에 다 이래 있죠. 그래서 이 집을 뭐라 그럴까? 소로수장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참고로 보세요. 전통적으로 병행하는 데 다 했는데 요런 잘 짰죠.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 창을 하나 이런 문이든 창이든 만들면서 상의 형식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저렇게 보통은 한 가지 넣는 게 일반적인데 서로 다른 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숫대살, 밑에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거는 교살, 45도를 눕혀서 하는 교살, 그 다음에 이거는 정자살, 우물정자문을 짰잖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정교하고, 이런 건 어디하고 닮았나요? 이런 거 닮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연정입니다. 자, 오연정은 손영재의 별서라는 게 아니라 요새 말하면 별장, 자, 주택 말고 자기 농경진을 관리하거나 또 별도의 별장처럼 한간 생활을 할 때 짓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임진왜란 때 다 소실이 되고 1771년에 중건했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은 1936년에 중건했으니 뭐 창건한 시기는 빠르지만 지금 건물 자체는 늦다. 여기도 똑같죠? 해남정과 똑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고 루마루가 있잖아. 이것도 그럼 결국 뭡니까? 경주 문화권의 그런 건축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상당히 여기도 아까 그 해남정 못지않게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한 특징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안에 원래는 이것만 있다가 나중에 모래사, 사자가 사당 사자잖아요. 그죠? 사당을 짓고 뭐 이게 서원처럼 쓰다가 나중에 대한군대 전부 서원이 뜯길 때 이게 뜯깁니다.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이것만 남게 된다. 그 옛날에 사당을 찍었던 터가 또 있어요. 안에 가면. 자, 여기에 드론으로 찍어보니까 이 이제 밀양 남천강이 흘러가는데 이 너저기 여기에 강변이긴 하지만 조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앞에는 뭐 여관도 있고, 여기 앞에 가면 공장 같은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너저부분하게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오연정의 정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된 건물이 관리사, 고직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옛날 목판이죠. 목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연상판각이라고 그래서 이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사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기역자형의 건물인데 딱 판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른 것도 보면 여기 이제 오자가 자라 오자죠. 자라. 그죠? 자, 오연정. 아까 저 옆에 있는 게 뭡니까? 오연정. 여기 오연정.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정확히 보면 지금의 성격은 정이라고 하긴 했지만 기능으로 보면 세실에 가까운 거죠. 세실에. 자, 다 끝났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뭐 시간이 거의 뭐 조금은 초과 있는데, 자, 수고 많으셨고,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네? 영남로에 진도가 가는. 네. 건물은 어차피 건물이 높고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든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어차피 한옥이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알다시피 연결을 미음자 집을 말고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빗물 처리가 하기 힘들어요. 요새처럼 함성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도 능파각하고 대루 사이에 보면 그 사이에 동판 같은 게 이렇게 접어가 이렇게 태어나서 물이 그 사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뭐든 마루가 상하겠습니까? 능파각의 마루가 상하니 천장에 보면 동판을, 요새는 동판이 있으니까 동판을 접어서 이렇게 고를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게 해라. 옛날에 그렇지 않을 때는 능파각하고 대루 사이에 사람들이 가는 댕기는 그 마루에
빗물이 떨어져서 섭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문제는 그렇게 연결했을 때 천막을 서로 밑에 꼽지 못하면 비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건물이 다 연결되면 하나의 건물이 변형이 틀어지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너무 연결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나라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게 서양 건물처럼 큰 건물 하나가 쭉 연결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건물을 여러 동을 지어서 그것을 어떤 목적하는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능을 이루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단일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뭐 변호사의 궁전이나 이런 거 다 큰 건물 하나잖아. 우리는 여러 동이 집합해서 각각이 제 기능을 하면서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영남로도 결국에는 세 동이지만 세 동이 딱 각각 놀면서 때에 따라서는 전체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건물로서 또 기능을 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춘다. 한옥은 그 구조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미 그 한옥의 전통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하나의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재료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벽돌로 짓거나 뭐 요새처럼 뭐 콘크리트로 짓거나 철로 짓거나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지금 전자의 문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볼 때 조경도 포함이 되는데 결국 오연정 조경도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방역의 개념을 통합하고 볼 때 그다음에 우리 오연정은 이런 거 다 없어져. 그런 저 앞에는 나무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 없애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없앨 때도 그거를 이제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없애야 돼요. 그냥 주인이 내 마음대로 가서 토끼내서 베고 이런 건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없애더라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수종도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점자에 맞는 수종이냐 아니냐 나무의 종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무분별하게 심은 것이거든.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영남로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남로 안에도 많아. 지금 국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남로 안에 거기에도 사실은 전부 다 그 앞에 화단처럼 해놓은 거 다 없어져야 되고 그게 그렇게 할 게 요새 지금 우리가 학교에 화단 같은 거 보고 그 따라 흉내내서는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할 일이 많아. 아까 말한 대로 뭐 언제 공헌한다고 돈 받아 그거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경관이 훼손되고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국고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국고로서 어떤 품격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지 엉뚱한데 돈 시큰 써놓고 그래 당해 문화재 주변은 그냥 청소 안 해놓고 엉망이면 그거 누가 해주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는 참 그래요. 내가 이게 이제 특히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문화유산이라 하는 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거에서부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누가 이제 이렇게 보면 먼저 이렇게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착을 하거나 누가 이렇게 과시적으로 뭘 해놨다 하는데 뭐 그건 너무 초점을 맞추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오연정이 뭐 크게 상경관, 재건, 오연대 이 세 부분으로 좀 크게 나눠져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처음 대한민국 당장이 있었습니다. 뒤쪽 당장이요? 네, 당장이 당장에 없어도 되는 거죠. 오연대 했는데 사실은 당장이 필요가 많아요. 오랜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랜데한테가 복원을 하면서 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한번 쌓았어요. 쌓고 나니 뒤에도 한 4, 50cm 더 올려 쌓은 거예요. 그 층이 딱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한때 한 20년 전에 이때 사람들 막 이렇게 올라와서 방 타는 거 오고 막 이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니 이제 담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행감을 사실 밤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야
감이 보이잖아요. 그래, 한때는 선물을 뜯어가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쌓아놨어. 그걸 왜 샀습니까? 자원들이 자꾸 위로 올라온다는데요. 그래서 그걸 아무 올라오게 하라고 쌓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다른 방식으로 받고, 여기는 그 감을 없애야 되는 거지. 있더라도 최소화, 낮게, 형식만 이렇게 하고, 시야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주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쪽에 시에다가 뭐, 우리 다음 거 싸우고 다 모르고 또 무섭게 싸다가, 나는 행동하고 혼이 잘못하다. 또 끝장 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게 사실, 주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교육은 문화재를 가진 주인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를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인식을 예를 들면 어떤 거 있냐면 그 차에 가면 국가지역 문화재 좋은 있어요. 거기 그 정부가 이제 그 거기가 잘 없으니 이제 그 한옥 체험하는 걸 쓰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뭐 이제 자기 거창 공정을 통해서 뭐 오늘급 지원을 받았는데 오늘급 지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관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안에 뭐 욕실 넣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그거 좋은 집인데 동계 정원의 생각을 해서 좋은 집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없으니까 그게 돈이 좀뭐 체험해서 하면 좋을 줄 알고 했는데 그러려고 거기 한 번도 나오니까 멀쩡한 전통차고 좋은 걸 사들었네. 그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광부서에서는 관광부서가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창호를 보존해야 될지 말지 그냥 그런까지 누가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러다가 한두 번 해보면 창호 하나 뭐 멋진 창호가 그냥 어느 날 다 어디다 놓고 지금 최근에 조작하게 만든 창호가 붙어있고 이런 행동이라 이게 그럼 그게 우리 집에서 이 창호를 하는 모습이 있어도 보존하면서 우리가 기밀성을 높여서 뭐 사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식으로 뽕사는 사람도 당연히 소식이 하라고 그러다고 그 집에 엉망진창이 되고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문화재 소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계속 보면서 요새 내가 책임 보면 창호지 하나 제대로 바른 집이 잘 없어. 창호지 하나 제대로 못 바른다 입니다. 도배를 하나 제대로 못 해요. 간단하잖아. 이 도배하는 거, 창호에 도배하는 건 제대로 안 돼. 창호지 하나 잘 못 바른. 밖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마루하고 방 사이를 우리가 줄여서 청방 사이다. 청방간. 한자마루 청하고 방 사이. 청방간 사이에는 문짝이 약에 네 짝짜리 이런 문이 있는데 네 짝짜리 그 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네 짝분한 문. 그럼 그걸 줄여서 사분한 문. 세 짝짜리는 사분한 문. 세 쪽으로 문짝이 되어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한 문, 4분한 문, 뭐 5분한 문 하면 다르서 3분한 문 아니면 4분한 문인데 그 문은 대개 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팔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된 불박이라고 하는 것만 실내 쪽에다 창고지를 바르고 나머지 부분은 상하이 전부 다 안팎으로 창고지를 싹 사발라 두껍게. 그럼 요새 다 뭔가 수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안쪽에만 창고지를 바르고 바깥쪽에 창고지를 다 안 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 창호지를 안쪽에 바르도록 살을 정교하게 짜놓은 팔각이 이렇게 잘 짜놓은 거는 앞에 우리가 마루에서 받을 때는 그렇게 홈을 하고 깎아서 이쁘게 만들어놔서 창호지 바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안쪽에 밋밋하게 해놓은 창호지 딱 바르시면 되는데 나머지 아래위에 거창 팔각형 아래위에는 살을 넣긴 넣었는데 전혀 가공하지 않고 힘만 쓰도록 그냥 그런 힘살이라고 그래요. 그 힘살은 창호지가 이런 틀에 창호지 툭바로 놓으면 그때는 부러지고 하잖아요. 그건 못하게 촘촘하게 살만 넣어놨는데 그건 못을 하는 게 아니고 창호지를 잡아주고 있어라. 그런데
문화시설에서 창고지를 발견을 안 되겠습니까? 요새 정도 나무면 나타나는 좋아하니까. 그 그냥 창고지를 발견하면 임산도 마을 쪽으로 다 놓으십시오. 안쪽에는 창고지를 들어가면 여기 오면이 그래. 그럼 그거를 문화시설하는 사람이 이거 창고지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게 잘 받는지 못 받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방금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근대 거니까 이 살들이 이쪽으로 노출된 사람 전부하게 가공이 안 있어요. 요럴 때는 저렇게 말라. 이 정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살의 이 면이 둥글게 되는 살 모양을 해서 까맣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 마라. 그리고 이 살의 이 살들이 요 살 테두리보다 살짝 낮게 있어요. 그런데 창호지를 바르는 흰살은 이 테두리 두께와 그 살의 두께가 같아. 평평해요. 그럼 창호지를 싹 바르고 싹 쉽게 발리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여기 윗면에 있는 전부하고 가공이 전혀 없고 그냥 창호지를 붙이도록만 해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못 붙이면 호기가 필요해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근대가 오늘 요리 변하니까 오 정답이야. 그런데 이 이전에요. 이전에 갈 거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요게 보면 요게 보면 사각형으로 해서 살이 있는 여기를 저기는 안쪽으로만 창호지를 발라서 빛이 떨어지면 반사회색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체형이 돼. 겨울게 된 요 부분만을 일러서 불발기야. 불발기 위화로. 그런데 요게 형태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불발기고 어떤 집에가 팔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걸 팔각 불발기라고 해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아래 있는 이것처럼 창호지를 안팎으로 다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살대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아무 가공을 안 해놓고 밋밋하게 해놓은 거야. 그럼 창호지를 다 발라서 이 살대에 이렇게 지금 창호지가 탁 꽂혀서 뭐 우리가 만약 그 살대가 없으면 넓은 공간에 또 떠 있으니까 뭐 부시고 뚫어지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래야 요거는 당연히 안 바르고 어떻게 안 바르는 거야. 안쪽을 바르면 모양이 이상하게 봐서는 같은 창살인데 이거 가공이 안 되고 조합이 가공이 되지. 내가 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의 창호지를 발라야 되고 안 바르더라고. 나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저 밖에는 이렇게 나무를 노출시키지만 안쪽에서는 방 안에서는 다 발라야 되고 그게 요새는 이제 문화재가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데라는 걸 쌓아야 돼. 요새는 내 기본데 방 안이고 별도가 있는 데는 그냥 바르지 말고 기둥 있는 데도 바르지 말고 그거는 자기 기본데 개인의 기호하고 문화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문화재는 전통적인 방법은 방 안을 싹 다 발라야 돼요. 또 우리가 보세요. 방 안에 창호지도 방 안쪽으로 발라요. 그 안쪽에 창호지가 발리고 벽면도 겹쳐서 싹 발리고 거기에 전면적으로 다 발리가 면으로 되게 돼요. 나무에서만 이와 같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들면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창호지를 싹 접어서 이 면을 이 나무들이 아니에요. 여기가 딱 보면 싹 써봐요. 그래서 요새는 고개를 해주는 사람이 털을 채는 나무를 남겨놓고 조금은 거기에 붙이에 붙여버리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처럼 진짜 그거는 가공을 해서
고백을 하지 마라고 해놓은 것 외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그렇게 사발론이 맞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부터가 상당히 그 이해가 부족하다. 좀 시각적으로 되는데 그 앞으로 또 여러분들은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여튼 보람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